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 한시 감상 하나 하실게요. 제목이 송원이 사람 이름이고요. 사신이란 뜻이에요. 안서 지방 이름입니다. 중국에 있는 왕이라는 사람이 원이라는 친구를 안서라는 사신으로 보내야 되는데 작별 인사하면서 썼던 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친구들을 뭐 해외 유학을 간다든지 멀리 타향으로 발령을 나서 간다든지 또는 뭐 이사를 가게 돼서 어쩔 수 없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별을 하게 되잖아요. 요즘이야 뭐 핸드폰 있고 영상 통화하고 얼마든지 만날 수 있도록 기차 있죠. 비행기 있죠. 이렇게 되지만 옛날에 친구하고 한번 이별을 하게 되면 멀리 가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어요. 쉽게 그 감정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송원이사 안서라는 시는 어떤 건지 한번 잠깐만 보시죠. 자, 시는요, 이렇게 7자로 되어 있고, 4줄로 되어 있는 칠언 절구시를 지었네요. 운자는 특히 칠언일 때는 첫 구까지 숫자 발음을 맞춥니다. 티클린을 써서 친, 신, 인, 다, 이와 리은, 인로 다 끝나고 있는 운자 정확히 잘 지켰고요. 주제는 친구 보내는 이별의 마음을 했습니다. 칠언의 한시는 내자 세자를 끊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조우에서 한번 쉬시고 읍경진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객사 청청에서 쉬시고 유세 신이다 이렇게 권근 갱진 일배주요라고 하고 서출 양관 무고인이다 이렇게 해야 한시의 해석이 됩니다. 한시는 보는 방법이 있고 끊어읽기 잘하시고 운자 보시고 그 느낌 충분히 하시면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는데요. 한번 이 작자 이야기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왕이라는 사람 중국 당나라 시대의 시인입니다. 여러분 중국 당나라 하면 문화며 국제도시이며 아주 귀족적이며 번성한 진짜 대단한 나라였는데요. 나라가 부유하면 문학인들이 상당히 많지요. 우리가 당나라 하면 시를 생각하는데 또 시 하면 생각나는 게 방금 제가 여기 한 것처럼 우리가 200 두보 이런 사람들을 생각나는데 거기에 또 한 명 왕유라는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당나라 문화가 가장 화려하고 번성했던 시기에 고위 관직을 역임한 사람이고요. 시인이면서 화가이면서 음악가이면서 이렇게 재주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 당나라 시인 화가고요. 자연을 소재로 많이 작품을 남기는데 특히 불교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불교 신자였다고 해요. 수묵산수화에도 뛰어났고요. 남종 문인화의 창시자로도 평가를 받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시는 항상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때도 제가 왕위의 중리관이라는 시를 한번 영상 올렸는데 그 시도 조금 그림 같았잖아요. 뭐 대나무 침대 탁 놓고 누워있는 그런 광경이었으니까 대숲에 시 속에 그림이 있다. 여기 보시면 시 가운데 그림이 있다. 그런데 그림 속에 시가 있다. 가끔씩 우리 그 그림 그려놓고 옆에다가 낙인 찍기 전 쓰는 거, 시와 맞는 그림, 반대로 그 그림을 보고 시를 딱 짓는 이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거를 최초로 했던 사람이 왕이라고 지칭을 받는데요.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짓지 않았고 그 시를 보자마자 그림이 연상되고 그림을 보자마자 시로 딱 지어낼 수 있는 능력자였다고 해요. 당나라에서 3명의 3대 시인을 하라고 하면 시불, 시선, 시성이 있는데 아마 시성과 시성은 많이 공부하실 때 배우셨을 거예요. 아주 신선 같은 시를 잘 짓는 이배, 그 다음에 시의 성인이라고 하는 두보 이렇게 있을 텐데 시불이라고 해서 시의 부처님 같은 분 왕유라고 했습니다. 제일 나이가 많지요. 그 다음 거의 200하고 가시 동시대에 하셨고 두보가 제일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걸로 보이시죠. 그래서 당나라 시인의 3명을 뽑아라 그러면 여러분은 200 두보 말고 왕유라는 사람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왕유의 본격적인 시 한번 보지요. 위성 조읍
경지입니다. 그림이 막 떠오르셔야 돼요. 물 이름 위 강 이름이에요. 위성이라는 위성에 있는 지방 이름이네요. 그 강 옆에 있는 성이었겠죠. 위성 조우 아침에 비가 내립니다. 적시르 가벼울 건 티끌진. 위성의 아침 비가 가볍게 먼지를 샥 적셔줍니다. 옛날엔 포장도로가 아니니까 물이 살짝 뿌려지면 먼지 있는 게 좀 덜 하죠. 분명히 친구가 사신으로 갈 때 마차를 타고 갈진데 이렇게 물이 살짝 뿌려지면 길 가는 길도 먼지 일지 않고 괜찮았을 겁니다. 그래서 위성의 아침비가 가볍게 먼지를 적셔주니 라고 했어요. 객사청청류 색신이다. 네, 한번 여관 넘어가는 성곽 그 근처에서 한번 잠을 잤겠죠. 객사 여관집에 청청 푸르다 푸르다 뭐가요? 버들색이 새롭게 푸르다. 여러분 비가 오고 나면 쫙 깨끗해지고 요즘 같으면 미세먼지 쫙 없어져서 정말 공기 깨끗하니까 푸른색이 더 푸르게 보이고 산도 들도 하늘도 깨끗하게 보이는 광경을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사진처럼 글로 표현해 놨죠. 객사의 버들잎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권근갱진입니다. 여기서 권한원이 임금금을 너 친구 너 안서에게 라고 원희에게 라고 해서 안서로 갑니다. 원희에게 다시갱 다할진 다시 다 마셔라 한 잔 술을 너랑 먹는 술 오늘 마지막일 테니 어여 먹고 그냥 쭉 원샷하고 가라 라고 하는 술이겠죠. 그대에게 다시 한 잔의 술을 다 마시라고 권하노니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권자가 마지막에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출양관부 고인이라 서쪽으로 나가면 양관이 이 사람이 가야 되는 그 안서라는 지방을 넘어가려면 이 관가를 가야 돼요. 그래서 고인, 여기서 고자 연고고는 고향공도 되는 거 아시죠? 너 아는 사람, 연고 있는 사람,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 고인, 고향 사람 없을 거야 라고 서쪽 양관에 나가면 옛 고향 사람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아서 한번 보지요. 자, 왕유가 친구 원이라는 친구가 안서라는 곳으로 사신의 발령을 받아서 갑니다. 그래서 친구를 객사에서 하룻밤 자면서 밥도 먹고 친구 아쉬워하는 마음에 아침 일찍부터서 술 한잔 줘서 어서 조심히 잘 갔다 와라 라고 배웅하는 친구를 보내는데 보내기 싫어서 어쩌면 막 그래도 보내야 되는 막 이런 감정을 그림처럼 그 배경처럼 썼던 시라고 합니다. 그거 다시 생각하고 보시면 위성의 아침비가 가벼운 먼지를 적셔주니 객사의 푸른 버들잎 색깔이 새롭고 신선하고 예쁘구나. 그대에게 다시 한 잔 술잔을 다 마시라고 권하노니 서쪽 양관 나가면 아는 사람 없으리. 힘내라, 잘 갔다 와라, 막 이런 거겠죠. 저는 이거 보면서도 어떤 생각했냐면 남자들 군대 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이등병 편지처럼 친구 군대 갈 때 잘 갔다 와라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 마지막 술 한잔 하고 내일 입영 보내고 막 이런 광경이 있잖아요. 저도 뭐 곧 이제 아들이 커가지고 군대 갈 건데요. 감정이 약간 그렇더라고요. 보내고 나서 내가 보고 싶을 때 맘대로 못 본다는 거, 그다음 맘대로 올 수 없다는 거, 자유를 규약하는 게 상당히 좀 아픈 이별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0의 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의 최고봉이죠. 당나라의 시인 200인데요. 오늘 보실 시는 송우인이라고 해서 보낼성 버두 사람인입니다. 친구를 보내는 친구와 이별하는 시인데요. 친구와 이별하는 시 많죠. 정지상의 대동강도 그렇고 왕유의 시도 우리 봤고요. 도대체 200은 어떻게 친구하고 이별하는 걸 묘사했는지 한번 끝까지 보실까요? 송우인 200인데요. 5자씩 총 8줄 오원율시가 될 건데요. 자, 오원율시는요. 작고만 문자를 합니다. 이렇게 발음을 똑같이 성, 정, 어와 이응으로 끝나는 발음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읽어볼게요. 5자는 2자, 3자 있습니다. 청산, 횡북가, 백수, 요동성, 차지, 일위별, 고봉, 만리정 또 더 있어요.
분 유자의요 낙일 고인정이다. 휘수 자자거라. 소소 판마명이라. 아주 마지막 구절이 유명한데요. 천천히 하나씩 보고 마지막에 모아서 봐야 이 백은 친구하고 시를 헤어지는 걸 이렇게 썼네. 진짜 멋진 사람이네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봅니다. 청상횡북각이라고 했습니다. 푸른 산, 두자 세자 해석하는 겁니다. 푸른 산이 북쪽 성곽으로 가로질러 있다. 산이 성곽 북쪽으로 가로질러 있는 멀리 있는 경치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산 봤으니까 뭐 봐야 돼요? 물 봐야겠죠? 네. 백수요 동성이라. 하얀 물 깨끗한 물은 동쪽 성을 돌아서 쭉 가는구나. 친구가 지금 멀리 가는 겁니다. 산 보고 물 보면서 저렇게 먼 곳으로 네가 간다고 해서 헤어지는 장소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차지 이위별이요 라고 했습니다. 일위별. 이곳에서 한번 이별을 하면, 이별한 뒤에 이제 우리 언제 만나? 뭐 이런 뜻이 오겠죠? 자, 그래서 고봉 만리정이다. 정말 이쪽이 마를 꽃자의 쑥봉자인데요. 마른 쑥이 이렇게 파슬파슬하면서 날아가듯이 멀리 멀리 먼지 나르듯이 마른 쑥처럼 혼자 외롭게 많이 먼 길을 네가 갈 거구나. 맑은 쑥처럼 외롭게 떠나는 말리길을 내 친구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부은 유자으라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보실 텐데요. 떠나는 구름입니다. 둥둥 떠 있는 구름은 유자, 놀고 있는 자라는 이 나그네입니다. 부는 떠나는 사람, 자기 친구죠. 저 떠나는 구름은 나그네의 마음이요. 내 친구 마음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 마음을 말해줘야죠. 자, 락일 고인정이다. 낙일 해지는 치는 해는 자기 마음이에요. 정말 이백의 마음. 지는 해는 고인 친구의 마음이라. 이 내가 정말 보내고 싶지 않은 나의 마음이라. 친구는 둥둥 떠가는 구름처럼 멀리 갈 거고 나는 지는 해처럼 그 자리에 서서 우두커니 외롭게 내 친구를 보내는 나의 이 마음이란 이렇게 쳤겠죠. 휘수. 자, 이제 손 흔들면서 잘가 했겠죠. 자자 거라. 스스로 자자는 뭐뭐로부터라고 하니까요. 자자가 보십시오. 이거 여기서로부터 여기부터 이제 손 흔드는 이곳부터 가는 거죠. 잘가. 이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공항에서 우리는 이별하지만 잘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소소 반마명이라. 옛날에는 말 타고 가서 성과 변방까지 제일 끝에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배웅을 했잖아요. 그래서 쓸쓸히 반마. 이 반마는 그 친구를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자기 자신을 비유하는 말인데요. 친구는 쭉 갔어요. 그럼 나는 지금 내가 타고 온 말은 그대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같이 말을 타고 왔지만 나는 그 떠나는 사람을 보내고 나는 남았잖아요. 그래서 반마는 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나눌 반, 남아있는 이 말은 울고 있구나. 내 말은 슬프게 울고 있다. 해서 내 말이 운다는 표현은 자기가 운다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뒤처진 말이 운다. 내가 운다. 나 혼자 남았다. 내 친구 갔다. 이런 뜻이에요. 모아서 한번 볼까요? 자, 친구를 떠나보내고 너무 아쉬운 송우인이잖아요. 친구를 떠나보내는 마음을 맨 처음에 풍경을 읊습니다. 푸른 산, 북쪽 성곽을 가로질러 있고 하얀 물 동쪽 선 휘둘러 가고 이곳에서 한번 이별하면 멀리 멀리 갈 텐데 뭐처럼 마른 쑥처럼 외롭게 내 친구 갈 텐데 뜬구름은 내 친구 나그네 마음 같다. 해지는 건 내 마음 같다. 손 흔들면서 여기서 이별을 하면서 떠나가니 쓸쓸히 남아있는 내 말이 우는 것처럼 내가 울고 있네 라고 해서 친구를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그런 마음을 이백이 이렇게 멋지게 지었습니다. 어떻게 친구를 좀 보내는 마음이 안쓰럽게 느껴지십니까? 오늘도 시 한 편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대동강이라는 시를 보실 건데 정지상이라는 사람이 썼고요. 대동강이라고 안 하고 송인이다라고 제목을 짓는 책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같은 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언뜻 보시면 오늘은 7자를 한번 보십니다. 7자로 되었고 4줄로 되기 때문에 시의 형식을 뭐라고 하느냐? 칠언절구라고 합니다. 8줄이 됐을 때는 율시라고 한다는 거 제가 시 형식 말씀드렸죠. 그러면 오늘 대동강 정지상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정지상인 사람은 고려시대의 문인인데요. 묘청의 난, 묘청이 수도를 옮기겠다고 난을 일으킬 때 같이 동조해서 그때 당시에 김부식이라는 사람한테 피살을 당하는 그런 문인입니다. 자, 오늘은 이 대동강, 평양 근처에 있는 대동강이라는 물 거기가 맞고요. 그 강에서 이제 사람들이 큰 어구 항구니까 이별을 하는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지상의 사람이 이 대동강이라는 강을 보면서 이별하는 슬픔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썼던 시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7자가 될 때는 제가 어떻게 끊어 읽는다고 했습니까? 숨쉬기를 뒤에서 세자, 사삼을 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헐장제, 조색다, 한대, 송근, 남포, 동비가라. 대동강수 하시진고 별류 년년 첨록파라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한번 더 볼까요? 우헐장제 초색다 한데 나 송근남포 동비가라 대동강수 하시진고 별류년년 첨록파라 라고 이렇게 읽으면서 당신의 감정을 이 짧은 한자 말에 다 실어서 여운을 남기는 게 시의 묘미입니다. 시를 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를 끊어읽기 하시고 시의 낮자는 분명히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잠깐만 보시면 시를 볼 때 글자 수를 꼭 지키되 발음 지킨다고 했죠. 칠어는 첫 번째 거와 짝구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가, 파, 다 아자로 끝나는 말 정확히 지킨 멋진 시입니다.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해석 한번 해볼게요. 우헐장제 초색다 한대 했습니다. 우헐할 때 헐자가 쉴 헐자입니다. 좀 어렵죠? 우헐장제 초색다 한대. 비가 쉬었어요. 어디에? 긴 뚝에. 이제 봄비가 사르르 왔다가 비가 겠더니 풀빛들이 더욱 진해 보여요. 그래서 진해 보인다를 마늘따로 풀빛이 더욱 파래 보인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송근남포 동비가라 이렇게 봄비가 와서 자연이 이렇게 멋진데 나는 어떻다고요? 송군, 내 사랑하는 님, 임금 군자지만 사랑하는 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낭군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 사랑하는 님을 어디에서? 남포, 대동강에 있는 어귀 그 지명 이름입니다. 옛날에 이 남포가 부산, 인천만큼 물량이 많은 큰 어구였습니다. 포구, 자 항구. 자, 남포에서 내 님을 보내려고 하니 뭐예요? 슬픈 노래가 움직인다니까 슬픈 노래가 계속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면서 북받치면서 막 노래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슬플 때 슬픈 노래 들으면 더 눈물 나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남포라는 이별의 항구, 지금 말하면 인천공항처럼 생각하시고 부산 항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남포에서 사랑하는 님을 보내려 하는데 슬픈 노래가 더 북받쳐서 불러지게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동강수 하시진고 이 대동강물은 어느 때 다 말라버릴 거냐라고 한탄을 하는 거죠. 대동강에 물이 없으면 배가 안 뜨니까 내가 님을 보내고 싶어도 안 보낼 수 있잖아요. 차편과 배편이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가겠어요? 그럼 내 옆에 계속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닷없이 이 물이 너무 많아서 배가 띄어지게 되는 이 상황을 없애버리고 싶다는 이상한 발상을 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더 훅 받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동강물 언제 다 마를 거냐? 내님 보내지 못하게 이 물 없었으면 좋겠다. 비행기 안 떴으면 좋겠다. 차 안 왔으면 좋겠다. 사고 나서 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겠죠. 참 순수하게 내님 보내고 싶지 않은 띵깡을 놓는 거죠.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
별유년년 첨록파라 제일 멋진 표현인데요. 이별의 눈물로, 이별 눈물이 해마다 해마다 이 푸른 물결에 더해지고 있으니 대동강 물이 마를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눈물을 우리가 강에 막 뿌리진 않지만 시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멋지게 해놓은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좋은 날 내님을 보낸다는 거죠. 우리 노래 가사에도 햇빛 쨍한 날 이별해봤니 뭐 또는 어떤 책 보니까 자살률이 제일 높은 시기는 날씨가 좋은 날이랍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내 상황이 이렇게 우울하구나. 나는 살아도 필요 없는 존재구나 해서 아주 날씨 맑은 날 자산율이 더 많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 우중충한 날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날 좋은 날, 내가 님 보내는데 너무 슬퍼 죽겠고 이 강은 마르지도 않고 마를 리 없이 나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시인의 감정, 보내기 싫은데 보낼 수밖에 없는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시라고 합니다. 읽어보니까 감정이 훅 되면서 느낌 오시지요. 한자, 한시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멋스러워서 이런 대동강 시들은 한 편씩 다 외우시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5자, 7자 대표적인 시를 뽑아왔는데 유명한 시, 많이 아는 시, 그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들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멋지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고 제가 해석하고 또 그 여운을 가지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우월장제 초색단대 송근남포 통비가라 대동강수 하시진고 별류년년 첨록파라 비가 잠깐, 긴 뚝에 비가 잠깐 개니 풀빛이 더욱 푸르 보이고 내가 남포에서 님을 보내는데 슬픈 노래가 계속 불러주고 북받쳐주는구나. 대동강물 어느 때 다 마를 것인고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이 물결에 더해주는구나 해서 보내기 싫은 마음,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시라고 합니다. 유익하신가요? 재미있으셨나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저랑 이런 한시놀이도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